지난 영상에서 신태일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온라인상에서 신태일의 과거 업보를 재판부에 알리고 보다 엄중한 선고가 내려질 수 있도록 탄원서를 제출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행동에 나서주신 덕분인지 현재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신태일의 사건 진행 내용을 조회해보면 네티즌들이 보낸 탄원서가 법원에 속속 도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건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태일의 선고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해자 측의 탄원서도 제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두고 신태일이 피해자와 합의를 본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법적인 절차에서 통상적으로 피해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성격을 살펴보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만약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반대로 탄원서라는 명칭으로 서류가 들어갔다는 것은 피해자가 재판부에 피고인의 엄벌을 강력하게 요청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 측에서 총 3건의 탄원서가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합의서나 처벌 불원서가 아닌 탄원서가 접수되었다는 점, 그리고 신태일이 재판 초기부터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기보다는 무죄를 주장하며 법리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신태일 측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아예 합의 자체를 시도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또한 만약 신태일이 피해자와 극적으로 합의를 했다면 이승희나 남구가 방송을 통해 합의가 잘 되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 하며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냈을 텐데,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어떠한 언급도 없다는 것은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셈이죠. 신태일이 고위직 전관 출신이 포함된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하면서 내세운 방법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형량을 줄이는 감형이 아니라 전례가 드문 사건이라는 점을 파고들어 무죄를 받아내거나 현실적으로 무죄보다 더 어렵다는 선고유예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데요. 하지만 신태일이 받고 있는 혐의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이 이루어지는, 즉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설령 뒤늦게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밖에서는 네티즌들의 엄벌 탄원서가 도착하고 있는데, 다수의 유저들이 커뮤니티를 통해 탄원서 제출을 인증하고 있고, 심지어 본인이 보낸 등기 우편이 법원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송달 결과까지 공유하며 신태일의 엄벌을 위한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남구가 이런 험악한 바깥 분위기를 신태일에게 전해줬을지는 모르겠지만 신태일 본인도 구치소 안에서 마냥 마음 편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게, 수감된 이후부터 거의 한 달 주기로 꼬박꼬박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패턴을 보면 선고 공판 직전에도 한 번 더 반성문을 제출하며 마지막 선처를 호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방송을 통해 십수년간 쌓아온 업보를 생각하면 반성문 종이 몇 장으로 그 잘못을 다 담아내기도 부족할 뿐더러 본인 스스로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가늠조차 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흔히들 재판부에 탄원서를 보내봤자 판사들이 다 읽어보지도 않는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지만, 물론 판사들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 모든 내용을 정독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탄원서가 얼마나 많이 접수되었는지 그 양과 무게는 분명히 인지할 것이며, 이는 신태일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물의를 일으켰고 대중들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인물인지를 증명하는 확실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가오는 2월 12일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며, 신태일과 관련된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다시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